토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상당 부분 많이 재밌어졌죠. 이게 뭐냐면 NX 시장을 통해서 이 분봉으로 봤을 때 실제로 4,500주가 거래되면서 하한가를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규장을 통해서 KLX 시장을 통해서는 0.44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바로 NX 시장을 통해서는 1.07% 올라서 끝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아니 외국인들도 다 팔았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강한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면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가 매도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그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미리부터. 자, 베라루빈, AI 시스템의 삼성, SK 하이닉스, HBM, 채택, 마이크론은 제외됐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엔비디아, 루빈, HBM4를 공급하게 됐다.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그동안 독주했던 이 마이크론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의 주가가 여기까지 쫙 이렇게 신고가 나다가 지금 주춤거리면서 약하죠. 결국 뭐냐면 지금 전일에 있었던 증시에서 실제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했을 겁니다. 자, 볼게요. 그쵸? 지금 바로 이게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바로 전 연준 의장이 AI의 거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신임으로 된 케빈이죠. 케빈의 신임 연준 의장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오다 보니 일단 이 반도체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상당 부분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차를 좀 미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과연 우리가 외국계 증권사는 26만 원의 보고서를 냈고 국내 증권사는 24만 원의 보고서를 냈는데 야, 여기까지 갈 때 그냥 가지고만 가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가요? 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 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만일에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런 뭐죠? 이런 조정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 발표라는 시즌만 되면 항상 이 부분의 주가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를 우리가 위로 보면서 가져가는 전략은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만 심미적으로 이런 훼손되는 단계 아니면 지쳐버리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계속 부여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미리부터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자, 제가 이거 2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홍나희 여사가 1,500만 주에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의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거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돈벼락 맞으셔 보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1월 18일자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1월 18일자.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14만 9,500원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일정 부분 사람들이 매도하려는 심리가 커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이 차익 물량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때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는 자사주 매입이 없었을 때고 이제는 자사주 매입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1월 29일이라는 이 부분 이후에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절한다 또는 추가 매수 기회를 받을 때도 이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의 주간 전략은 무엇이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 1월 29일이라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만일에 비중을 높인다고 한다면 요 시즌 주가 조정 나왔을 때 이때와 동일하게 맞아요. 이 비중을 늘리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안 됩니다. 자, 좀 더 영상 볼게요. 반도체, 바이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은 전부 다 신고가 돌파했죠. 로봇 관련주들은 약간 과열 구간에 와 있는 게 맞죠. 뭐 안 움직이는 종목들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죠. 바이오, 이제 우리가 조정 이후에 바라봐야 될 때. 반도체, 바이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에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어렵잖아요. 이런 게 반도체 부분의 밸류체인 제가 코리아 서키트 그죠?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넣어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조정 나오게 되면 우리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도 되는데
무엇이다? 아직 오르지 않는. 여기 DB 하이텍도 넣어드렸죠? 신고가 왔어요. 자,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들도 밸류체인 한 두세 종목 정도 히든 종목으로 좀 넣어봤고요. 바이오 부분에 밸류체인도 한번 넣어봤어요. 자, 조정받았죠? 이제 다시 한번 달려나갈 거예요.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니까. 로봇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주도주들 우리가 조정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 로봇 관련주는 여러분들 자, 이때 제가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 세 가지의 밸류 체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해당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가 누구라고 했죠? 삼성전자라고 했죠. 그죠?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잘 봐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잖아요. 그래서 로봇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자, 여기 한번 슬쩍 갈게요. 이게 49만 3,500원이었을 때죠. 지금 1월 18일. 자, 돌이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전략 여러분들 반드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겠어요? 오케이. 댓글로는요. 자, 돈벼락. 이제 여러분들은 작년에도 돈벼락을 무지막지하게 받으셨지만 올해도 돈벼락을 무지막지하게 받으실 겁니다. 돈벼락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주식타짜 안교수 채널은요.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는데 공적인 채널입니다.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주식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주춤거리는 이 과정에서 그냥 여기서 조정 나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때처럼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말씀드렸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시게 되면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이게 50만 원 되지 않았을 때였죠. 근데 5525 거의 한 60% 올랐죠. 그죠? 지금 주춤거리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로봇 관련된 선물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바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소부장 관련된 자료집에 첨부해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전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런 걸 선물로 드렸었죠.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걸 쫓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얘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주춤거리죠. 그죠? 좋아요. DB 하이텍. 미리 드렸던 종목들은 주춤거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종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봐라. 자,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SNS텍. 삼성전자 2대 주주였죠. 신고가 랠리. 실제로 삼성운용, 자산운용에서 1월 보시게 되면 1월 7일자에 지분 공시를 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한번 볼게요. YC. 제가 첨부해드렸던 몇 가지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2대 주주로 있는 기업. 주가가 이렇게 오르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ISC라는 종목, 삼성에서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분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삼성에서 지분 공시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신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 알짜 관련주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왕이면 삼성에서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거나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전부 다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편입을 도와드렸어요. 신고가 가는 기업들 많죠. 잘 보시게 되면 소부장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금 상당 부분 좋아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렇죠? 거기서 또 원익 IPS라는 삼성전자에서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기업도 역시나 신고가를 갱신했었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앞으로 엄청난 선물들을 계속 부여할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된 선물, 반도체 관련된 선물, 바이오 관련된 선물도 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로봇 관련된 선물을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도 실제로 제가 자료집에 첨부해 드렸던 종목을 보게 되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분 신고를 하면서 어떻게 됐죠? 요렇게 해서 4배 올랐죠. 그러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서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늘릴 것이다라고 했던 이 뉴로핏이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뉴로핏 바이오 시장의 급등 이 과정이 있었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삼성전자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줄 겁니다. 어떤 선물 줄 거냐?
주가의 방향성은 위로 잡는다. 중간중간 조정 과정에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죠? 바이오, 반도체, 로봇 관련된 선물들을 우리에게 계속 부여한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첨부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쏠림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역할론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날짜에 제가 15만 1,200원 여기서 왜 이때 시장이 하락할 때 15만 1,000원 이 정도의 가격을 지켜낸다고 했죠? 왜 외국인들은 먹을 구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부러 매도를 하면서 장난질을 한다고 했죠? 이 말씀을 드렸죠. 자, 볼게요. 이 날짜가 2월 2일이었죠. 바로 2월 2일자에 어떤 특수한 이 공시가 나와 있을 텐데 자, 이거 공시가 너무 많네. 여기죠? 자, 임원진들에게 스탁 옵션, 자사주를 체결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 15만 2,100원에 배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딱 눌러버린 거죠. 그러나 이거는 허수의 조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삼성전자는요, 지금 가만히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 끊겼었죠. 그죠? 2월 4일부로. 2월 여기. 그죠? 근데 중요한 건 2월 2일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다시 뭘 하고 있다는 거죠? 50만 주, 60만 주, 80만 주, 80만 주, 100만 주. 스탁 옵션 직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 무엇이죠? 자사주, 즉 스탁 옵션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시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만 6천 원, 16만 1천 원, 16만 6천 원, 16만 1천 원, 15만 6천 원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자사주를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만일에 시장에 이 하락이거나 어떤 조정 사항이 나왔을 때도 이 스탁 옵션 체결에 대한 부분 받아주는 수량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면서 끝날 가능성은 없다 이거예요. 시장의 불안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받아주는 수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이게 좀 비어 있는 과정. 요럴 때는 조금 이제 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한 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 이때는 뭐가 있었죠? 왜 제가 이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주가의 조정이 분명히 단순히 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는 끊겼었죠. 뭐가요? 1월 30일 이후부터는 무엇이죠? 자사주 매입이 끊겼었던 시즌. 근데 지금 자사주 매입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의 무엇이다? 받아주는 수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뭐죠?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은 위로 보자 이거예요. 위로 보자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왜? 이들은 어차피 무엇을 한다? 팔았다가도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최대한 지금 이들은 공매도 쳤던 물량을 상환시키고 다시 내 공매도 쳐볼까? 이 시장이 불안정한데? 라고 하면서 지금 대차 거래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결국 뭐냐? 이들은 이제까지 수익을 내면서 나갔던 적이 없다. 공매도 쳤던 물량을 최대한 싸게 상환하고 다시 주가 누르고 다시 상환하고 하면서 최대한 지금 16만 원대에서 이들은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함일 뿐이지 주가의 방향성이 어그러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어디로 봐야 된다? 위로 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댓글로 돈벼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YC, 그다음 뭐 SNS텍, ISC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죠. 왜? 삼성에서 2대 주주로 있거나 아니면 삼성 자산운용에서 최근에 지분 공시 5% 이상의 지분 공시라는 기업들이 꽤나 존재를 할 거예요. 그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금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기업들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첫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왕이면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 말고 또 없을까? 뭐 원익 IPS, SNS처럼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 세 가지 사업부를 분명히 이끌 텐데 주간 단위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바이오 시장을 이끌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로봇 관련주를 이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 주는 다시 한번 더 반도체 부분의 밸류 체인 요쪽을 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분명 좀 큰 수급들이 등장을 할 것 같거든요. 요 부분 여러분들 자료 여러분들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첨부해 드릴게요.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4410-2561. 자, 이쪽으로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정확히 남겨놓으시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이구나. 삼성전자를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5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타 내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단체로 주말 사이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셔야 됩니다. 아시죠? 반드시 다음 주는 반도체 부분의 밸류 체인 제가 여기서 알짜 종목들을 좀 넣어놨으니까요. 자, 이왕이면 어떤 종목을 넣어놨다고요? 바로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거나 삼성자산운용에서 무엇이다? 뭐죠? 맞아요. 지분을 공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첨부해 놨어요. 향후에 여러분들 이 자료에서는요. 로봇 관련된 사업부를 이끌 때 로봇 관련주들도 급등합니다. 시장에서. 그때 제가 요 부분에서 자, 이젠 다시 한번 로봇 관련된 밸류 체인을 공략해 보시죠라고 했을 때는 업데이트 제가 해서 계속 보내 드릴 거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바이오 쪽도 여러분들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왜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 누구죠,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 오케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그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흐름이 안 좋죠. 그러니 당연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썩 매끄럽진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린 뭘 한다? 위로받는 게 아닌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 열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 업종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16만 전자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24만 전자를 돌파하고 있고 향후 24만 전자 갔을 때 여러분들이 30만 전자, 40만 전자를 갔을 때의 평가액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분석에 대한 부분 진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확히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만큼은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몇 조 원을 다루면서도 대형주를 맞아요. 보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했을 때 제가 이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항상 1등의 이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냐.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겠다라고 해서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분석을 여러분들 뭐 깊이 있는 분석 그죠? 하나씩 딱 쪼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저 개인 번호입니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오전에 진행하는 라이브 진행할 때 링크 주소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오늘 나왔던 아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볼게요. 자. 자,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내용 좀 제외하고 쉽게 볼게요. 엔비디아, 베라, 루빈, 자, AI 시스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4 채택한다. 그냥 HBM4 채택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 최근 기사 보게 되면요. 지금 막대한 이 AI의 슈퍼사이클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는요. 테스트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달라 이거예요. 지금. 혹시나 결함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 이 정도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픽 카드보다 D램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예전에 한 7만 원 정도 했던 거 이거 지금 40만 원 넘어가고 있어요. 이만큼이나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히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70% 정도로 일단 HBM4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의 입지대로 70%. 근데 삼성전자 HBM4가 0이었죠. 지금 이 부분을 30% 따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는 뭐예요? 디자인에서 실패했다. 결국 뭐냐? HBM 탈락이 됐던 부분, 공격적인 대역폭 상향을 요구했는데 마이크론이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독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안해야 될 상황은 뭐냐? 그럼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그전에는 뭐였죠? 90% 이상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뺏겨온 거죠. 결국 뭡니까?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종합반도체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TSMC라고 하는 설계 회사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 하이닉스와 본인이 다 하고 있죠. 뭐죠? 팹리스, 그다음 파운드리, 메모리, 비메모리, 전부 낸드 플러시까지 다 하고 있는 종합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이 될 수 있다? 그쵸. 향후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이닉스는 만일에 반도체가 약간 주춤거릴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죠? 반도체 시장에 침체기, 일정 부분의 침체기가 왔을 때도 얘는 버텨요. 왜?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전성과 수익성 두 가지의 날개를 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의 1등이었던 HBM4에 대한 부분에서 30%의 매출을 가져왔다는 것은 결국 향후에 이 부분에 무엇이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자, 95점 막는 애들은 시장에서 원하는 건 몇 점이죠? 98점이죠. 50점 맞던 애들은 얼마를 원하죠? 70점만 맞아도 잘했다, 잘했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향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과 이 HBM4에 대한 부분의 매출이 0이었지만 결국 무엇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다음 분기의 실적은 하이닉스의 실적을 뭐죠? 완벽하게 뭐죠? 갭을 벌릴 수 있는 상황에 위치됐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하는 바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는 지금 글로벌 시장의 모든 우주의 힘들이 삼성전자로 밀집하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1,000조 원을 돌파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미국과 대만과 아마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세 개의 나라 빼고는 1,000조국, 1,000조짜리의 이 회사를 보유한 이 기업 이제 국가가 없어요. 그만큼이나 지금 입지를 정확히 지금 마련했던 상황인데 우리는 현재 구간대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할 수 된다? 보유. 다음 주의 주가 전략은 어떻게 된다? 보유한다. 그리고 두 번째 소부장 관련주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올라와 있던 거 말고요.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지금 지분을 계속 5% 이상을 지분 공시라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왕이면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으나 삼성자산운용에서 다시 신규 맞아요. 이렇게 지분 공시하는 기업. 요런 것들이 지금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을 겁니다. 요런 것들을 추려서 다시 업그레이드한 자료를 여러분께 남겨 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다음 주의 전략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소부장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더 크로스 체킹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편입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아시죠? 이 자료만큼이라도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요.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010-4410-2561.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이구나라고 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여러분들 질문 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주가는 어때요? 빠져요?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자사주 받아주는 물량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들이 파는 거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전략이 있었죠. 뭐죠? 그렇죠. 요게 NX 이 개인들만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필이면 이날은 왜 이렇게 하한가에서 체결됐을까요? 요 윗단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미국 시장이 실제로 지수를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을 거예요, 아마. 목요일에.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많이 빠졌는데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뭐 한다? 사자의 물량을 대기 안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한가에 배제된 수량까지 다 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NXT 시장 이거는요. 뭐랄까요? 로또? 로또가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줬다는 거를 또 줄까?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있었던 기업들이 또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요런 이 하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장중에 잠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또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주가 조정 받더라도 보유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가 전략은 투자 전략은 소부장 관련주를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5%에서 10%만이라도 편입한다. 왜? 대형주니까 시장의 쏠림에
실제로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은 이 삼성전자는 팔았다가도 다시 살 수 있죠. 왜? 엄청난 1,000조 원짜리니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팔았다가도 다시 사고, 팔았다가도 다시 사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다시 사고,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중소형주들은 어떻죠? 팔았다가 다시 살려면 끌어올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패대기 치는 그날에도 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우리 소부장 관련주를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이라도 편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리해 놓은 이 자료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삼성전자가 주가 조정 받는 과정에서도 뭐죠? 알파의 수익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의 평가액이 항상 날로 증가되길 희망하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4410-2561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자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의 주가 전망은 하락인가요? 아니면 상승인가요? 상승. 그죠? 그리고 두 번째, AI 거품론은 일시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오케이. 왜?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줬다. 신임 의장. 그죠? 연준 의장. 뭐죠? 케빈? 결국 뭐예요? 금리 인하하겠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다우존스를 지금 2배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다음 주는 우상향을 보는 게 맞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자사주 지금 스탁옵션 주기에서 체결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하락을 주더라도 제한적으로 버텨낼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게 여러분들 또 궁금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링크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궁금한 점은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